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김경수 복권의 문제점 더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경수를 복권시켰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할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듣질 않는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더 보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본인은 아마 그걸 뚝심, 끈기, 인내 이런 걸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고시 구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그 집념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옆에서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안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자가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이 한동훈 대표 측의 그런 지적, 비판, 이 반대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감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법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운운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상당히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자가 대통령에 참으로 앉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이 이 정도로 정말 이 국민의 민심을 잃고 있구나. 정말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를 참모로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개념,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 김경수 복권과 이렇게 연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취임사 그리고 또 대선 출마 선언문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과거 그가 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한테 했던 약속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할 때 그 연설도 검찰 식구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법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한테 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그 검사 26년 동안 검사만 했던 그 검사 출신 정치 경험이라고는 단 한 달도 안 된 그 윤석열이란 사람이 우리 국민한테 나올 때 출마 선언할 때 당연히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2021년 11월 5일 날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수락 연설을 통해서 자기를 찍어준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 이것도 다 결국에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정말 배치된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느냐. 만약에 같은 사람이 한다면 정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표현도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왜냐면 직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란 사람의 그 대국민 약속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인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행태인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취임사, 그 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문, 그리고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이거는 여러분들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김경수 복권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대목들만 제가 추려놨기 때문에 이게 전문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일단 검찰총장 취임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 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할 때 지금 최근에 계속 언급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겁니다. 바로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또 윤석열 대통령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이 해당 조항도 결국에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주권주의. 결국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의 의사, 국민의 판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런 거. 물론 김경수가 최종적으로는 저기 포털 사이트의 업무 방해로 징역 2년 받았지만 그 본질적인 행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댓글들을 조작했던 거 아닙니까? 기계를 돌려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론 조작을 했던 여론 조작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그런 의사 판단, 의사 결정 과정, 판단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을 속였던 그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속인 대역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읽냐면 결국에는 그런 대역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복권을 시도한다. 복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밝혔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행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그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사명권과 복권.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권한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바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조작 범죄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의 유일한 참정권 행사 기회인 이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한 그 자를 용서하고 그 자한테 정치적인 재개, 정치적인 부활의 길을 열어주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그게 아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김경수를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친문 패족의 부활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 김경수의 복권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김경수를 위해서 쓰는 거고 문재인을 위해서 쓰는 거고 친문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민주당을 위해서 쓰는 거지 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그게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까? 아니 다른 범죄를 떠나서 여론조작 범죄자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한다는 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한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한 국민을 속인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펼쳤던 그 김경수란 자를 복권시키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정말 적법하게 정당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다음으로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만큼 국민을 위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 권한도 대통령으로서의 가진 그 각종 권한도 결국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이 헌법과 헌법 정신과 이 법률에 그 의거해서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되는가? 그건 당연하게도 국민이라는 그 최상위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이 국민 주권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인 주인이 국민의 편익, 국민의 이익의 최대화 이런 거를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복권이라는 그거는 그 법 집행은 여러분들 누구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겁니까? 그게 국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민생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정치 발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정당 개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순기능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대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정말 뭐 가장 충신이라고 했던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기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친문이라는 특정 세력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대목을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 이 얘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여러분들 김경수가 공정한 경쟁을 했습니까?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했습니까? 확립하는데 기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불공정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이니 이런 건 무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기사를 보고 그 댓글을 보고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정보를 접하는 그 공간이, 그 가상 공간이 바로 그 플랫폼이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을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경수입니다. 거기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거고, 정말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갖다 교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라고 했던 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자가 바로 김경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면을 시켜주고 복권을 시켜줘? 여러분들 이게 과연 이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맞는 행동입니까? 맞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복권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헌법 핵심 가치와 배치된다, 맞지 않는다. 그런데 왜 헌법으로부터, 우리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한을 이런 데다 쓰려고 하느냐, 이런 데다 쓰는 데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하니까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각오를 밝히느냐?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치갱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기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김경수, 문재인, 이 친문 세력, 이 친문 집권 세력들, 이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안 갖고 있었습니까? 대선 때도 갖고 있었지만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출범한 다음에도 여러분들 권력기관으로서 그 각종 힘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선거에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직선거법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그 여론 조성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장 교란을 했지 않습니까? 민심을 교란하고 포털 사이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반칙행위를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남용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던 그런 내용들이 다 누구하고 해당됩니까? 바로 김경수란 자하고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받고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 날 때까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유죄 판결이 났고 확정 판결이 되면은 대통령이 그 사면권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내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 방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경수 때문에 방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여론조작 범죄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 여론조작 범죄자 김경수 때문에 그 김경수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그 김경수가 지방선거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위 결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침해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정치활동의 자유가 방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권력과 그 개입에 의해서 방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김경수를 왜 복권시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와 경제적 강제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김경수 복권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2019년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취임사를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한 말이 맞는가? 내가 과연 이때 당시에 했던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부합한가? 한번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대선 출마 선언문 이런 것들 2개가 더 남아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